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열기 속에 강남권 아파트는 경매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1차 매각일에 바로 낙찰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 내 첫 번째 모아타운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 11곳에서 총 7,02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 높은 입지인 서울 마포구 대단지,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 여파에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내 집 마련 수요가 올해 들어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서울, 인천 등지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30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 매수를 미뤄왔던 무주택자들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또 분양가마저 튀어오르면서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현 시점 과연 내 집 마련의 적기일까요? 그럼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주목해야 미래 가치까지 선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 지금 궁금하시다면 이번 한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샵 3989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분과 함께라면 월요병도 없고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요즘 올해는 장마도 빨리 오고 여름이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덥게 느껴지면서 언제 또 비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일기예보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험상 또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낭패 보지 않게 미리미리 유비무환식으로 잘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증이 있으면 전화하셔서 시원하게 물어보십시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지금 일기예보가 시시각각 급변하더라고요. 비가 온다고 했다가, 근데 오늘은 비 안 온다고 했다가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자, 날씨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요,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쾌하게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문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강동구 고덕동 그라슘 아파트 25평을 매도 후에 네. 명일동 주공 9단지를 갈아타면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또 저희 아들이 강서구에 있는 가양동 가양 2단지 선지 아파트를 네. 투자나 거주로 이렇게 구입하면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고민이 두 가지시네요. 일단 네네. 우리 시청자분은 고덕 그라슘 25평형을 매도 후에 똑같이 고덕 주공 9단지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고 지금 네. 새롭게 자녀분께서는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를 투자와 네.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까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전망이 어떨까 지금 궁금하신 상황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민이 두 가지나 돼서 좀 빠르게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라시움 이제 25평 갖고 있는데 얘 정리하고 주공 9단지로 네, 갈아타는 게 어떤가 이제 이걸 고민이신데 네. 갈아타려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가격 상승 여력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게 또 네. 있을까요? 예,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가격 상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제 가격이 네, 가격의 뭐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변화의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상승 폭이 어떤 게 더 클까?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좀 더 염두하시는 거잖아요. 꼭 네네. 갈아타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지금 거주하세요? 그라시움에? 아니요, 전세해 놨습니다. 아, 투자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살고 있다가 이사를 했어요. 글쎄요. 어쨌든 거주를 안 하고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전세 끼고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이제 투자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공 9단지도 투자 목적으로 그렇게 전세 끼고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갈아타신다고 네. 하면?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신축이잖아요. 지은 지 한 5년 차 되는 거의 5천 세대, 네네. 5천 세대 육박하는 초역세권 여기에 붙어 있는 대규모의 신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요런 상황인 거고 우리 고덕 주공 9단지 이제 명일 주공 9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네. 이제 재건축 작년 말인가 얘네들 정밀 안전진단 통과했잖아요. 네네. 일단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거고 그리고 이제 고덕 주공 9단지들이 보통 1단지부터 이제 9단지들까지 다 큰 무리 없이 이제 재건축이 잘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9단지가 남기는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고층이야. 15층까지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업성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사업성도 보니까 요즘에 다른 남아 있는 아파트들을 보니까 비해서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용적률 같은 경우도 한 180% 되는 거고요. 네. 일단 대지 면적 자체가 얘네들은 그러니까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양한 평형대가 몰려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중평형대로 이렇게 중형대, 평형대로 모여 있는 게 좋기는 해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단일 평형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네. 한 30평대.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뭐 다른 재건축 대상 아파트보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대지 지분 자체도 뭐 16평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사업성도 어느 정도는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일단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가격 상승 여력인 거야. 그렇잖아요. 장래성을 네. 담보한. 네네. 따지고 보면 우리 주공 9단지가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지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그라시움 아파트 자체는 지금 현재까지는 강동구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더군다나 이제 대규모 단지 어찌됐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그라시움 자체가 올라가 줘야 돼요. 네. 그라시움이 먼저 가격 상승을 먼저 시작할 거고 그 폭도 끌고 가는 폭이 얘네가 어느 정도 리드 폭을 가져가야 그때 비로소 재건축 아파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 기점, 가격의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이 그라시움 아파트가 당연히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버리고 갈아타는 것 자체 지금 현재 또 요즘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사비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반대. 그냥 그라시움 갖고 있는 게 더 낫거든요. 반대요. 네, 그 이유가 네. 일단 뭐 주공 아파트 9단지가 나쁘다 이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네. 네. 일단 우리 아파트 안전진단 작년 말에 통과했고 정밀 안전 통과했다고 하면 재건축으로 따진다고 하면 네. 이제 출발 선상에 딱 그 스파이크 그 출발대 발을 올려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거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소리는 뭐냐면 주택 경기가 요즘같이 조금 이제 반등한다는 의미, 이런 쪽에 좀 시장에 어떤 반응이 보인다. 이러면
잠깐 이제 좀 진행이 좀 됐다가 네네. 여기 또 살짝 그러니까 추세와 상승 하락은 다른 거잖아요. 추세 자체가 상승이라고 길게 놓은 상황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스팟적인 단기간에 있는 뭐 상승 하락 요 굴곡에 대해서 너무 재건축은 그러니까 뭐냐 수면 위로 잠깐 떠서 숨 쉬다가 또 시장이 잠깐 위축되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그냥 호흡 곤란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반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고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네. 금액 자체도 신축이 올라가 줘야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렇다고 보면 굳이 내가 신축을 버리고 앞으로 길게 남아 있는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갈아탄다? 이거는 네. 사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네네. 당연히 신축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 신축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값어치가 더 피부로 와 닿을 거니까 네. 뭐 주거 구단지 재건축 뭐 사업성도 있다 뭐다 한다고 하지만 네. 그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안 맞는 옷 같아요. 아, 예. 네, 잘 본인한테 알겠습니다. 어울리는 옷은 그라시움 갖고 좀 네. 한번 잘 한번 부동산 투자 관련해 갖고 한번 잘 한번 기회를 보시고 네네. 자녀분 명의로 네. 그 성지 아파트 2단지 네네. 예, 강서구에 있는 거. 네네네 요게 등촌동 위쪽으로 해갖고 여기 있네요. 양천 향교 쪽 위쪽으로 해서 CJ 부지 그 개발 뒤쪽으로 있는 건데 네. 2단지라든가 3단지 뭐 6단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강 조망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아파트들이에요. 네네. 나머지 가양 또 주공 아파트 4단지, 5단지 뭐 다른 단지들은 이제 임대 성향이 강하니까 네. 투자 목적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2단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이쪽에 보시면 네. 요 마곡 쪽에 네. 이제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마곡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입주할 기업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여기 이제 CJ 부지가 있고 네. 요거 이제 개발을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강남의 코엑스가 강서의 코엑스만큼 이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의 호재는 잘 갖고 있어요. 네. 일자리도 풍부하게 잘 갖추어져 있고 네. 자 자녀분이 그러면 이 직장이 어느 쪽인 거예요? 이쪽이세요? 마곡이세요? 아니요, 평택에 있어요. 아 평택인데 온리 투자로 그냥 이걸 보시는 네. 거예요? 네. 얘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강변이라는 장점. 네.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네네. 그런 의미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92년식이잖아 아파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염두에 둘 것 같아요. 네. 재건축을 해서 한강변의 신축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개발 호재도 있는 곳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뭐 거주지는 직장은 평택인데 여기 거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아닌데요. 네,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네, 네, 올라오면 거주도 생각하고는 있어요. 네. 재건축만을 본다라고 하면 쏘쏘야 쏘쏘. 한강변의 입지라고 한다면 뭐 어차피 얘가 차지하고 있는 입지니까 괜찮은데요. 네네. 이런 소형 위주로 그 뭐 세대 수도 크고 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소형 아파트거든요. 초소형 네, 소형 맞아요. 아파트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에 대한 사업성이 좋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럼 추가 분담금 엄청 이제 좀 나올 거고 네. 당연히 지금 이제 뭐 자녀분 입장에서 뭐 미래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면 네. 뭐 당연히 조합원 분양 신청도 뭐 일반 뭐 5구제곱미터나 뭐 8사제곱미터 할 건데 네. 다들 늘려서 평형대를 신청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일반 분양에 대한 어떤 그 속된 말로 모아서 장사할 수 있는 이 판매 제품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번 올라온 공사비가 떨어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잘 나가던 재건축 아파트들이 덜컥덜컥 멈춰 쓰잖아요. 네네. 이런 게 다 공사비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보여 지금 앞이. 아,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재건축을 거쳐야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로 탄생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얘 역시 지고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마곡이라든가 어떤 마곡 네. 일자리에 대한 호재, 그다음에 CJ 부지 개발에 대한 호재, 그리고 뭐 역세권이다. 네. 이런 것들의 호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신축으로 언제 바뀔 줄 알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파트의 네. 가격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여기에서 신축으로 될 때의 가격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이 훨씬 큰 거지 얘가 지금 주변에 마곡이라든가 이런 CJ 부지에 대한 개발을 앞으로 더 받을까? 그건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은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네. 급하게 저는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리고 아드님하고 한번 오세요. 그래서 한번 지역별로 해갖고 또 자녀분의 성향도 있을 거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네. 일단은 재건축 대상보다는 현재 지어져 네. 있는 아파트가 조금 그러니까 좀 신축급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아직은 이제 각광받을 그 시기가 훨씬 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되겠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면 고덕 그라시움 보유 갈아타기는 저는 반대. 네. 성지 아파트 온리 투자로 들어가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네. 네 이렇게 결론 감사합니다. 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고민이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고덕 그라시움을 매도하고 고덕 주공 9단지로 갈아타 볼까? 이게 맞을까 하는 첫 번째 고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아타는 것보다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시간도 우리 시청자분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고덕 주공 9단지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갈아타게 되신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자녀분께서 가양 성지 2단지 아파트 요걸 좀 매수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오로지 재개발만을 생각하고 투자 목적으로만 만약에 바라보신다면 100점짜리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창동에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 네. 남편 직장이 영등포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사를 할 수가 없어서 여유 자금 한 5억으로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 놓으려고 해요. 네. 근데 신길, 대박, 노량진, 뉴타운 어느 지역이 좋을지 몰라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일단 영등포 인근 지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당장은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주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한 3년 정도. 3년 후 정도요? 네. 그리고 일단 여유자금 5억 원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영등포 인근의 대방동, 또 신길동, 노량진동 이 중에서 어디로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자,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갈아타는 것 자체는 너무 찬성. 네. 일단 직주 근접적인 측면에서도 찬성. 상급지로의 이동에서에 대해서도 찬성. 네. 당연히 찬성인데요. 일단 영등포 직장이 뭐 어느 쪽일까요? 영등포 구청. 영등포 구청 주변으로? 네네. 네, 대충 이 지역이 그러면 직장이 위치가 되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방동 또 신길동 뭐 노량진 또 뭐 영등포 관내도 되겠네요. 요런 쪽에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여의도는 제외할게요. 네. 뭐 되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러면 대방동부터 보게 되면 대방동에는 좀 구형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차피 뭐 3년 후가 됐든 4년 후가 됐든 와서 거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구축보다는 당연히 신축 쪽에 가까운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러면 뭐 구축이라고 해도 이제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대방동 같은 경우는 영등포 접근이 편한 뭐 대방역 쪽 주변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공 2단지가 뭐 재건축을 감안한다면 사업성이 괜찮긴 한데
입지는 몰려 있는 곳 중에 입지적으로는 가장 떨어진단 말이에요. 음, 그 대방동은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네.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이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주거 안정화가 꾀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네. 뭐 다 바뀌어진다고 하면 미래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시청자분이 와서 거주하고 살면서 굉장히 심란할 거는 분명할 거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안정화되기까지는.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특징은 정리해 놓는 걸로 하고요. 네. 영등포 전체 관늘 이렇게 뭐 일단 신길 뉴타운은 좀 차치하고 영등포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영등포를 크게 메인 지역을 나눠서 그냥 편의상 저 서편 동편으로 나눈다고 하면 네. 저쪽 서편을 보면은 이제 당산동 일대, 당산역 앞쪽에 있는 당산 삼성 레미안 일대로 해서 네.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갖춘 메인 주거 타운이라고 본다면 영등포 뭐 역을 중심으로 한 서쪽을 보면은 당산동 일대하고요. 네. 여기 물레동 일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뭐 아파트 가격의 상승 하락, 그다음에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산동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편으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신길 뉴타운이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대단지란 말이에요. 네. 일단 신축으로 다 바뀐 상황이야. 지금 뭐 공사비 증가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그 험난한 과정 다 거치고 이제 신축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그냥 잘 나가는 일만 남아 있는데 더군다나 이쪽에 이제 여의도랑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 쥐벨리라고 하는 상당한 일자리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신안산선이 신길 뉴타운을 거쳐주면서 또 위아래로 직결을 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나머지 구역, 예전에 15구역, 16구역까지 있던 신길 뉴타운이 중간에 반 정도가 해제가 됐었는데 아, 네. 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신길 뉴타운 먼저 했던 형들이 너무 잘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배 아픈 거지 갖고 있던 분들이. 그래서 나머지 구역들도 지금 음, 부랴부랴 이제 또 후속 출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형의 원래 그 예상했었던 원래 그림 그려놨던 신길 뉴타운의 원래 위상을 좀 회복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역 가치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이왕 신축으로 마무리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떤 진행상에 또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까 이런 것들의 어떤 불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번은 이거 영등포 쪽으로 오시는 건 당연히 찬성인데 1번은 그래서 신길 뉴타운, 네. 2번은 당산동 네. 이쪽에서 아파트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길 제가 권해드리는 건 더 축약해 들어가면 네. 역세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 네네. 여기 당산 삼성 레미안이 됐든 신풍역의 레미안 STO, 뭐 센트럴 차이, 뭐 이런 쪽의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쪽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 보면 그냥 고민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 네. 장래성도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확보하니까. 네. 네. 영등포 이쪽 직장 주변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셨는데요. 신길 뉴타운 첫 번째로 잡아주셨고 그 후속 순위로는 당산동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역세권 주변 아파트로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제가 상계 5동 쪽에 그 7억 5천짜리 그 건물 매매가 나온 거를 봤어요. 네, 근데 얘가 대지가 89제곱미터고요. 네, 건축 면적은 44.22제곱미터래요. 네, 그리고 이게 지어진 지 37년 차 건물인데 네. 이것이 그 가격이 싸게 나온 이유가 이게 대지가 터무니없이 작아서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 싸게 좋은 기회에 살 수 있는 건물인 건지 궁금해서요. 정말 지금 이게 매수에 적기인 그런 이 건물인지 좀 궁금하다라고 네, 네, 해주신 맞아요. 건데, 자,
진짜 건축 면적은 좀 확실히 좁긴 한데, 자, 상계 5동에 지금 이 소형 빌딩 건축 면적이 44.2제곱미터. 그런데 7억 5천의 시세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매수를 해도 좋을지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계 5동에 나와 있는 물건이 네. 요게 지금 그 신통기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걸까요? 글쎄, 여기가 그 재개발 호재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네. 아니, 번지수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네. 번지수가 389에 179요. 잠깐만요. 네. 제가 독수리 타법이라 상계 5동 389요? 네, 389-179. 179번지. 네. 네, 여기 있는 거군요. 네, 위치만 좀 파악하면 되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물인데, 요게 이제 미래적인 가치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이게 대지 면적당 건물 가격은 적정한 건지.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신통기획,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곳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대지 필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89제곱미터. 89제곱미터면은 한 24평?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네네. 근데 건축 면적은 한 16평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20평 네. 중후반대고. 몇 년 차라고 하셨죠? 37년 차요. 37년 차.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 매가가 지금 7억 5천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임대는 어떻게 들어가 있죠? 임대는 보증금이 4,300이고요. 네. 그 월세가 205만 원씩 발생을 한대요. 네. 네. 그러면 7억 대충 보증금하고 뒤에 우수리 상쇄되고요. 7억에 200만 원 치면 네네. 2,400. 2,400에 7억이다. 네네. 2%. 2.34% 정도 잡히네요. 네. 2.34? 아니 3%. 3.4% 정도 잡히네요. 3.45% 정도. 네. 3%대 초반, 뭐 초중반에 대한 수익률이 잡혀요. 네네. 그럼 자, 괜찮은 건가요? 요런 재원을 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시면 되는 건데, 네. 이런 건물을 투자하실 때는 내가 수익형으로 투자를 할 건지, 네.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차익형으로 투자를 할 건지, 네.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월세가 예를 들어서 꼭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수익형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개발에 대한 차익으로 좀 접근을 네.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네. 금액이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수익률로 봤을 때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 이 정도 수익률은 네. 서울 외곽 지역은 적어도 4% 중후반은 돼야 돼. 네. 그래야 거래 일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률이면 서울 중심부 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네. 왜냐하면 서울 중심부 쪽에는 수익률은 이렇게 뭐 은행 이자뿐이 안 되더라도 네. 매물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회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차익과 월세 수익을 일부 접목해서 총괄 수익, 수익의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 기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외곽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3% 초반의 수익률이다 하면 수익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건데, 아, 그 상황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37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시면서부터 이제 돈 들어가. 그러니까요. 그 네. 보수 비용. 그러면 200만 원 받아서 네. 그렇게 수리비, 관리비 이런 것들 빠지게 되면 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죠. 네. 그럴 근데 확률이 앞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이 건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37년 차 네, 되면 네. 사실은 네.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네. 거래 자체가 재개발 아니면 거래가 뭐 이 건물 순수한 건물의 값어치로 거래가 되는 이유는 거의 없는 물건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익형으로는 별로 안 좋은 물건이다라고 보면 이제 네, 개발에 네. 대한 차익 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개발에 대한 차익적인 걸 보면 우선은 재개발인 거야.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거고 정비 사업 네네. 자체가 활성화되는 동네가 노원구잖아요. 네, 맞아요. 주공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일반 뭐 저 위쪽에 뭐 단고개라든가 이런 상계역 주변으로도 또 이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 선정된 것들 다음 스텝 밟아 나가는 것만도 상당히 많은 일이야. 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구역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우리 물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물건 자체가 네. 얘가 다시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재개발 계획에 정비 사업 계획으로 편입이 돼 갖고 대규모 개발이 될 거는 먼 일이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적기는 아닌 거죠.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되는 거잖아요. 벽산 아파트 위쪽으로 해갖고 혹시 TV 보고 계세요? 아니요, TV는 못 보고 있어요. 아, 네. 어찌됐든 뭐 찾아보면 나올 거니까 다시 보기를 네네. 하셔도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신통기획구역에서 네.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 아, 여기 자체도 신통기획구역도 지금 선정 단계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업도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입주까지 갈 시기는 당연히 일반 예전에 했던 재개발보다는 훨씬 빨라질 건 분명한 거예요. 신통기획이니까. 네. 뭐 신통기획이 됐든 모아타운이 됐든 예전에 한 14년 걸리던 거를 뭐 한 반으로 뚝 줄여서 한 7년 막 이렇게 막 줄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좋아. 그러면 이주 철거가 진행이 돼야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거예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쪽이 막 임대 수요, 직장이 주변에 많아갖고 임대 수요가 활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주가 되면 이쪽 그 개발, 그 주거 터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그걸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좀 먼 얘기인 거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조차도 먼 얘기이지만, 네. 그래서 그걸 노리고 네. 일반 개인 건축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개발 행위를 많이 할 거야. 아. 그때가 되면. 네.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이쪽은 개발이 되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신축들을 막 지으려고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래서 대지 면적을 여쭤봤던 거예요. 네. 대지 면적이 작아. 그러면 작아요. 이거 자체로 하기에는 애매하고 주변에 뭐 옆에 필지, 뒤에 필지 갖고 한 서너 필지를 더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그럼요. 신랑 마음이 본인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죠. 아, 네. 한 이불 덮고 있는 우리 신랑도 그래. 아, 근데 하물며 옆에 있는 필지에 살고 있는 그 맞아요. 세대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그래서 상당히 네네.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것도. 네. 그게 땅이 확보가 돼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땅이 적단 말이야. 그래서 막 네네. 필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개발 행위도 쉽지 않아서 개발 차익을 개발 차익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도 별로 좋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7억 5천 괜히 투자하지 마시고 네. 그냥 아예 수익형이면 수익형으로, 그러니까 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너무 많아. 다채로워. 그럴까요? 네,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네, 네. 뭐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찾아와셔서 개별 상담하시면 제가 많은 조언 좀 드릴게요. 앞으로 아, 어떻게 네네. 굴리는 게 좋은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희 자가 아파트가 그러면 있어요. 그런 거 합쳐서 좀 더 뭐 알토란 같은 거 아니면은 거주와 투자 완전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네. 그 돈을 여기에다가 투영한, 이게 지금 보증금 제외하면 거의 7억 돈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우, 상당히 큰 돈을 여기에. 아, 네. 반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상계 5동의 소형 빌딩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이셨는데요. 일단은 이 투자는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금으로 하실 수 있는 다른 투자의 방안들 소장님 눈에는 많이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그 방법들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1대1 상담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3번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는
그 전문가 영등포 그 대림동 쪽에 추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대림동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그 대림동 쪽 그 성묘병원 그 뒤쪽인가? 그쪽에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싶고요. 또, 제가 이제 거기 동네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여기를 과연 모아타운 뭐 예정지로 추천해 주시는 건지, 어떻게, 추천 이유가 좀 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대림동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게 많아지셨는데, 과연 네. 소장님은 이 대림동 네. 일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지금 보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대림동에 네. 대한 우리 총체적인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난번 방송도 보시고 저 열혈 네네. 시청자시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대림동을 추천드렸던 이유는요, 그거예요. 네네. 일단은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번 찬찬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기존의 영등포 지역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지역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서울이 뭐 저 종로랑 옛날에는 영등포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종로부터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등포 쪽으로 옮겨져서 서울 서남권 대교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고, 어찌됐든 영등포 자체가 좀 들썩들썩할 것이면은 분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변화로운, 그러니까 변화가 예상되는 이 지역이면은 분명한데, 그것도 기본 배경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영등포가 영등포 권역 내에 새로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영등포 권역 내에서는 요 대림 성모병원 앞에 있는 대림 삼거리역하고, 네네. 저 위쪽으로 신풍역 지나서 영등포 가기 전에 꺾어지는 도림 사거리역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림 사거리역은 주변에 이제 주택 가구 해서 어떤 뭐 특정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주변에 어떤 개발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림 삼거리역보다는 확연하게 좀 그 압력 자체가 낮은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대림 삼거리역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네. 이 지역 자체가 새로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예정은 내년 5월로 돼 있기는 한데, 네. 뭐 1, 2년 유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땅속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 신안산선이 개통을 한다라고 하면 이 네. 지역 자체가 기반 시설도 뭐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병원이니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쉬운 점 하나가 지하철역이 없던 거였어요. 도보권으로 맞아요. 이용할 네.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것도 경전철이 아니라 저기 그러니까 안산부터 여의도까지 아우르게 되는 네. 이 안산선이 생기는 건데, 네네. 다른 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직결되게 되면 위쪽에는 서울 3대 업무단지의 하나인 여의도 업무단지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네.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쥐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가 바로 다음 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쥐밸리라고 하는 구로 디지털 단지랑 가산 디지털 단지를 이렇게 중간에 딱 연결하는 그런 직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가장 큰 일자리를, 대형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 중간에 주거 벨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임대 수요가 몰리게 되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 역 개통과 동시에 단순히 역이 하나 개통된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변 지역을 자극할 수 있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네. 두 번째로 보면 그렇다고 보니까 일단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강대교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동작대교 넘어와가지고 길 갈라지는 것처럼 오른쪽은 방배동, 왼쪽은 사당동으로 나뉘어지듯이, 네네. 이쪽이 오른쪽은 지금 신대방 동작구가 되는 거고 왼쪽이 영등포구가 되는데, 영등포구. 네네. 동작구에서 선제적으로 요 대림 성모병원 바로 동편이, 그러니까 그 대림 삼거리역, 들어설 대림 삼거리역의 동쪽 편이 네. 동작구에서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발표한 게, 동작구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주거,
상업, 문화 이렇게 복합 개발로 하면서 업무 이렇게 복합 개발로 하면서 나중에 동작구에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그 개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맞은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영등포 구에서도 개발의 압력은 그냥 확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 대림 삼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거점 지역으로서의 이런 게 이제 대림 삼거리역이 생김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역할이 되는 어떤 호재가 되는 거고요. 네. 추가해서 바로 한정거장이면 위쪽에 신풍역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한정거장이면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네. 약 15분이면 또 다른 대형 업무 단지인 강남권까지 바로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와 강남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진짜 여의도 업무 단지보다 훨씬 큰 가산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 쪽 남부 구역에 어떻게 보면 대형 업무 단지 세 곳을 그 중첩하고 끼고 있는 그런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잠깐 살펴볼 건 주변이 온통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니 위에 신길 우창이니 우성이니 이런 아파트들 해갖고 이 다 안전진단을 통과해갖고 정비 사업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재건축들이. 네. 그렇다고 보면 저 위쪽으로 해갖고 거의 신길 뉴타운만한 어떤 새로운 뉴타운급의 주거 타운이 신축 타운이 새로 생길 예정이고요. 네. 바로 그 대림 삼거리역 끼고 있는 요 블럭, 제가 추천드리는 블럭이 요 블럭인데 이 블럭 뒤쪽으로는 주거 개선 사업지구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또 신통 계획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역조차도 계속해서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크고 실질적으로 요 대림 삼거리역 끼고 있는 대림 성모병원 그 블럭만 하더라도 주민 사업 설명회를 일단 1차 마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뭐 이제 뭐 동의서 구하고 바로 신청 바로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추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노후도가 엄청납니다. 네. 모아타운의 보니까 기준이 뭐 노후도는 20년, 많더라고요. 25년이 아니라 거의 30년 네네. 노후도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해도 80%가 넘어가요. 네. 그 노후도가 엄청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쪽에 블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재개발에 대한 희망이라 할까요? 그러나 추진 의지도 상당히 높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네. 일단 추가적으로 그리고 뭐 여기가 가장 또 이제 남들이 모르는 또 메리트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가 시청자님도 대림동 하면은 조금 한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입견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네. 이게 중국인들 밀집 지역이라고 막 대림동 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중국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가도 이 블록에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국인들 밀집 지역이라는 선입견이 실질적으로 밀집 지역은 저쪽 아래쪽이 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네. 그런 선입견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중에 한번 시청자님만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에서 도보 100m 그러니까 도보 한 2,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지역에 신축으로 실사용 면적이 12평에서 한 13평 나오는 이런 신축 빌라의 가격이 4억이 안 되는 거예요. 3억 9천, 3억 9천 5백이야. 그러면 요즘 공사비 자체 엄청 오른 거 많이 들으셨죠? 네네네. 그걸 따진다고 해도 신축으로 12평 넘어가는 투룸 기본형이 4억이 안 되는 3억 9천, 3억 9천 5백에 거래된다라는 게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네요. 이 초역세권에. 네. 더군다나 그럼 물리적인 어디에서 있어요? 대림 성모병원 바로 블록 앞에 그 블록을 끼고 있는 곳에 있는 거고요. 뭐 이쪽에 임장 활동하셔도 좋은데 네. 뭐 제가 여기서 어느 뭐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1대1 상담하시면 제가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뭐 어떤 매물적인 설명까지도 해드릴 테니까 그 시간 활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다니는 네네.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네네. 테니까 좋은 투자처 네네. 한번 알아보실 겸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연락 드릴게요.
네, 대림동의 미래 가치는 지금 신안산성 이 대림 삼거리역 개통에 모든 게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역 하나 개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역이 개통되게 되면 다른 가치들 이 개발과 다 맞물리게 되면서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 보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1대1 상담 받아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7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뒷자리 8279 쓰시는 분이 지금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직장인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남양주시 덕소주공 1단지 매수 여부를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직주 근접 측면에서 지금 이 아파트를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한번 찾아봤는데 뭐 위치야 덕소역 근처니까 알 수 있겠다지만 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96년에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고 보시면 아직 뭐 재건축이 뭐 이제 뭐 얘기를 할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 200%가 넘어가는 용적률이고 일단 세대수가 많이 있네요. 900세대가 넘어가면서 15층으로 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가 되는 거고 일단 면적 자체가 53제곱미터, 78제곱미터라고 하면 초소형,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매 쪽으로 봤을 때 면적 대비해서 3억 3천, 뭐 3억 작은 것들 네, 뭐 2억, 뭐 3억 전후가 형성이 돼 있는 아파트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인지를 했으면 한번 아파트에 대해서 볼 거고요. 자, 덕소역에서 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한 10분대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런 거 학교들도 잘 갖춰져 있고 뭐 주변에 뭐 큰 마트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떤 주거 환경 자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을 떠나서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고민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도 당연히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을 핸들링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목적이 명확해야 돼. 지금 구리시가 직장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덕소역이면 상당히 근거리예요. 그러면서 일단 뭐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평 대비해서 가격을 따져 보니까 평당 가격이 한 1,200~1,300대? 평당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서울만 따져도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3,500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그런 거에서 요즘 또 건축 자재비, 공사 자재비 많이 올랐다라는 거 시청자님들께서도 인지를 하실 텐데 일단 뭐가 됐든 자, 이만한 가격대에 해서 이 정도의 기반 시설 또 역과의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거주를 염두하면서 구리가 직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니까요.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들으셨죠?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1대1 상담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요구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소장님 1대1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략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드리는 거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찍어 들어가면서 심지어 투자 매물까지 이렇게 제가 선별해서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간적인 측면 또 금전적인 측면 모두 아끼고 투자 수익이 훨씬 높은 쪽으로 해서 투자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요즘 같은 이 부동산 반등 시기 그리고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물건을 가지고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정말 제가 해안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물건들까지 선점해 드릴 테니까 시간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처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길 너무 많이 헤매지 마시고요. 바로 내비게이션 켜고 1:1 상담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오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